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의 아이처럼 네 번째 시간. 기다려. 조르거나 붙인다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다. 프랑스에 사는 게 꽤나 수월해졌지만 진짜로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기가 생기고 프랑스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더 실감나게 다가왔다. 빈이 밤을 하게 된 후 정부에서 운영하는 타가소 크래쉬에 들어가게 되었다. 면담을 하러 갔을 때 빈이 공갈 젖꼭지를 쓰는지, 수면 자세는 어떤지 등 온갖 질문이 쏟아졌다. 빈의 예방접종 기록과 비상 연락처까지 준비해갔지만 정작 우리를 쩔쩔매게 한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가장 난처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수유는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아기에게 언제 젖을 먹이는가 하는 건 역시 미국 부모들 사이엔 뜨거운 논쟁거리다. 푸드 파이트라고 할까? 한쪽은 정해진 시간에만 수유를 한다는 파, 다른 쪽은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먹여야 한다는 파로 나뉜 싸움. 웹사이트 베이비센터에는 5, 6개월 아이들의 수유 스케줄이 각기 다른 8종류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하루 10회 일정도 있다. 우리 역시 갈팡질팡했지만 결국 절충안에 도달했다. 빈이 잠에서 깨면 먹이고 자기 전에도 먹인다. 그 사이사이에는 배고파할 때마다 먹인다. 분유든 모유든 아기가 호소할 때 먹일 수 있다면 뭐든 동원한다는 태세였다. 우리의 수유 방식을 알려주었더니 크래쉬 직원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넘겨주기라도 한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먹일 줄도 모르는 부모로 보이나? 파리에 살면서도 아기를 미국인처럼 키우다니 하는 한심한 시선이라는 것쯤은 간파할 수 있었다. 크래쉬 직원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프랑스에선 수유 역시 논쟁거리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프랑스 부모들은 어떤 빈도로 아기에게 수유를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대략 4개월부터 대다수 프랑스 아기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먹는다. 수면 기법처럼 수유 역시 여러 중 하나를 골라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 아기들이 동일한 시간에 먹는다. 마치 전 프랑스 유아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통상 오전 8시, 정오, 오후 4시, 오후 8시다.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양육 가이드 당신의 아이의 4, 5개월 아이의 수유 일정은 이것 하나뿐이다. 심지어 프랑스에선 먹이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소에게 건초를 던져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유가 아닌 식사라고 부른다. 그 식사 일정 역시 성인에게 익숙한 아침, 점심, 저녁에다 오후 간식을 하나 넣은 형태다. 즉 프랑스 아기들은 생후 4개월 무렵부터 평생 맞춰 살아갈 식사 일정을 따르는 셈이다. 이 정도면 틀림없이 국가 차원의 아기 식사 캠페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 부모들을 만나보면 굳이 어떤 지침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아기의 리듬에 맞추다 보니 대략 식사 시간이 비슷해진 것 같다는 식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다. 더 어려운 수수께끼는 프랑스 아기들이 어떻게 4시간이라는 긴 공백을 기다리는가 하는 점이다. 빈이라면 당장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 부부도 전전긍긍하긴 마찬가지고 이 대목에서 나는 프랑스에선 거의 모든 곳에 수많은 기다림이 존재한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다. 아기가 깨어나 울면 부모는 잠시 기다린다. 한 번 젖을 먹고 다음번까지 아기는 긴 시간을 기다린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보채거나 칭얼대지 않고 기다리는 수많은 어린아이들도 보았다. 프랑스인들은 집단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기다림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기적을 이뤄낸 것 같다. 프랑스와 미국 아이들 간에는 어떤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 그런 프랑스 아이들과 대조적인 자기의 그 딸아이 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걸 즉시 얻어내온 빈은 차분했다가도 몇 초 만에 돌연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리곤 했다. 미국에선 유모차에서 내려달라고 악을 쓰는 아이들, 갑자기 도로를 내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일상 풍경과도 같다. 하지만 파리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프랑스 아기들은 원하는 걸 즉각 얻지 못해도 신기할 만큼 침착하다. 프랑스 가정에 놀러가 보아도 아이들이 울며 떼를 쓰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에서는 작은 기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어른들이 차분히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기다림은 심지어 양육의 일부가 된다. 소란을 피우는 아이가 있을 때 프랑스 부모들이 조용히 해, 나 그만해 같은 말을 보다 더 자주 쓰는 말이 있다.
그들은 매우 엄격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말한다. 아땅! 기다려! 미셸은 마시멜로 실험을 프랑스에선 하지 않았다. 그 미셸은 옛날에 마시멜로 실험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마시멜로우를 주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와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걸 기다리는 아이와 기다리지 않는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종단 연구를 했다는 심리학자인데 그 이야기이네요. 미셸은 마시멜로 실험을 프랑스에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프랑스를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프랑스와 미국 아이들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미국 아이들이 점점 더 자존심이 결여되어 간다고 걱정했다. 프랑스 부모는 흔히 아이들에게 싸주, 현명해라 라고 말한다. 미국 부모들이 착하게 굴어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프랑스에선 현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좀 더 큰 뜻이 담겨 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내가 빈에게 착하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면 아이는 그 시간 동안 길들여진 행동을 해야 하는 야생동물 취급을 받는 것과 같다. 착해지라는 건 그것이 아이의 본성과 정반대라는 숨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명해라 라는 말은 이미 빈에게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존중하라는 뜻이다. 아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아이를 믿는다는 뜻을 함축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프랑스 아이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있는 이유가 무언가를 훈련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렇게 기다림을 실천할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한 흐린 토요일 오후 통근 열차를 타고 파리 동쪽의 교회로 나갔다.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그녀의 친척을 만나러 간 것이다. 마르틴은 30대 중반의 미인으로 노동 관련 변호사로 일한다. 응급실 의사인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작은 숲속에 있는 현대식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마르틴의 아파트는 언뜻 우리 집과 구조가 비슷해 보인다. 거실에는 줄지어 장난감이 놓여있고 거실 바로 옆에 입구가 트인 주방이 이어져 있다. 주방 기구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는 것도 똑같다. 하지만 비슷한 점은 여기까지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도 마르틴의 집은 우리 부부가 늘 꿈만 꾸었던 모습처럼 차분하고 깔끔하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마르틴의 남편은 거실에도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1살 오기스트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개구쟁이처럼 짧은 커트머리를 한 3살 폴레트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작은 용기에 컵케이크 반죽을 붓고 있었다. 반죽이 다 차자 그 위에 색색의 사탕가루를 뿌리고 신선한 빨간 구스베리를 올린다. 마르틴과 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나는 폴레트와 컵케이크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폴레트는 완전히 심취해 있었다. 반죽을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내면서 말이다.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엄마에게 주걱에 묻은 반죽을 핫해 먹어도 되냐고 물었다. 안 돼. 하지만 사탕가루는 먹어도 돼. 마르틴은 폴레트에게 사탕가루 몇 숟가락을 따로 그릇에 담아서 먹으라고 말해주었다. 내 딸 비는 폴레트와 동갑이다. 하지만 혼자서 저토록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아마 비는 거부할 것이다.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반하고 떼쓰기가 벌어질 것이다. 정말 공감이 가죠. 저도 아이들이 지금 12살, 12살, 9살, 7살인데 무언가 시키려고 하다가도 제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가 빵 굽는 거 반죽을 도와주다니. 내가 등을 돌릴 때마다 비는 반죽과 베리와 사탕가루를 집어먹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손님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매 주말마다 똑같은 일을 다시 해보고 싶을 리 없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매주 의식처럼 빵을 굽는다. 주말에 프랑스 가족의 집에 찾아갈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케이크를 굽고 있거나 오전에 구워놓은 케이크를 대접했다.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파리에선 주말마다 빵굽기 대회가 열린다. 아이들은 혼자서 앉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매주 혹은 격주로 이 행사에 참여한다. 그릇에 밀가루를 붓고 바나나를 으깨는 정도의 단순한 일만 시키는 게 아니다. 프랑스 아이들은 달걀을 깨뜨리고 계량컵으로 설탕을 재서 붓고 불가사의한 자신감으로 반죽을 젓는다. 그리고 혼자서도 완전한 케이크를 만들어낸다. 케이크 만들기의 결과물은 케이크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순서대로 재료를 측정하고 차례차례 붓고 굽기까지 모두 참을성을 기르기 위한 완벽한 가르침이 된다. 이렇게 구운 케이크도 즉시 먹지 않고 오후 간식 시간인 구태에 먹는다. 음, 이렇게 폴레트는 아기죠. 그 마르틴이랑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폴레트가 이야기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폴레트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자 마르틴은 말했다. 2분만 기다려줄래? 엄마가 지금 대화 중이잖니? 예의를 갖추면서도 동시에 매우 단호했다. 마르틴은 상냥한 어투로 그러면서도 폴레트가 자기 말을 따라줄 것임을 굳게 확신하며 말했다. 마르틴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내심을 가르쳐왔다. 폴레트가 아기였을 때에는 울기 시작한 뒤 5분을 기다렸다가 안아주었다. 당연히 폴레트는 2개월 반 만에 밤을 하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아이에게 혼자 노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 놀 수 있는 아이는 엄마에게 덜 의존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다. 분명 프랑스 엄마들은 다른 누구보다 이걸 키워주려 노력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대졸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 엄마들은 아기가 혼자 놀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한가? 라는 물음에 대다수가 보통 그렇다 하고 답한 반면 프랑스 엄마들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 능력을 중시하는 부모들은 아기가 혼자 잘 놀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둔다. 아기 자신의 리듬을 통해 신호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기가 노느라 바쁘면 그냥 혼자 놔둔다. 이 대목에서도 프랑스 엄마들은 직관적으로 최고의 과학을 따르는 듯하다. 월터 미셸은 18개월에서 24개월 아이를 키우는 최악의 장면을 이렇게 꼬집었다. 아이는 저 혼자 노느라고 분주하고 행복한데 엄마는 시금치를 잔뜩 집은 포크를 들고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 아이가 제1의 분주에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끼어들고 아이가 부모를 몹시 필요로 할 때에는 옆에 있어주지 않을 때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이 프랑스식 기대치는 어린아이는 얌전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여겼던 프랑스 양육의 암흑기에서 부분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기 역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믿음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빈이 울 때마다 젖병을 물려주었던 우리는 빈을 중독자처럼 취급했던 셈이다. 아이에게도 인내심이 있다고 믿어주었다면 그게 오히려 아이를 존중하는 방식이 되었을 것이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잠과 마찬가지로 안 돼라는 반응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건 역시 아동 발달의 결정적인 단계라고 여긴다. 아이에게 이 세상에는 내 요구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지닌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교육이다. 프랑스의 한 소아정신과 의사는 생후 3에서 6개월부터 이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엄마가 아기를 조금 기다리게 만들면 아이의 정신에는 현실적인 차원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2에서 4세 아이들이 스스로 인간이 되기 위해 전적인 권한을 포기하고 견디게 되는 것은 부모가 매일매일 사랑과 더불어 약간의 좌절을 부과한 덕분이다. 이 포기가 늘 요란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것을 갖지 않으면 금방 신경질적으로 변하던 빈도 프랑스식 수유식으로 4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주었더니 몇 주가 걸렸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일정에 맞게 빈을 유도했더니 아이도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이 책에 있는 표현처럼 아이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무슨 중독자처럼 대했거나 아니면 시간마다 기름을 넣어줘야 하는 무슨 기계처럼 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의 인내심과 그런 판단력을 존중해주는 엄마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작은 후회를 남기며 프랑스 아이처럼 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5번째 시간에 또 만나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